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해시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해시셋에 어떤 값을 저장하려고 하는 값이 해시셋에 어느 위치에 저장해야 할지 알려주는 해싱을 해야 하고, 해싱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공식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인 디비전 펑션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시셋을 선언을 해야 하고요. 여덟 번째 줄에 해시셋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0으로 선언을 했고요. 해시셋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insert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아래에 insert 함수를 보시게 되면 값을 저장하기 전에 해당 값을 셋의 어느 위치에 저장을 할지 알려주는 해싱을 하고 있고요. 디비전 펑션은 저장하려고 하는 값을 D로 어떤 특정 상수로 나누었을 때 나온 나머지를 키값으로 해서 셋에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0번째 줄에 키를 item 모듈로 D 해서 키의 값을 구해 주었고, 해당 키 위치에 셋에 아이템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보시게 되면 insert 함수를 5번 호출해서 4, 5, 6, 12, 7을 차례로 저장을 해주었고요. 이제 어떤 값이 셋에 존재하는지 서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가 존재하는지 찾기 위해서 해싱을 하고 있고요. 12 모듈로 D 해서 나온 키 값의 키 위치에 셋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존재하면은 타겟가 존재한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존재하지 않으면 타겟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컴파일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hashsetsearch.cpp이고요.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12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럼 12가 아니라 2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겟을 2로 수정을 해주고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 to does not exist in set이라고 정상적으로 숫자 2가 set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열로 구현을 하게 되면 2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처음 인덱스부터 끝의 인덱스까지 차례로 찾아야 하고, 그때 if 조건문이 5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t을 이용하면 한 번의 연산만으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배열과 해시셋 성능 비교를 할 때 제가 지금 if문 조건문만을 실제 키값을 비교하는 예시만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해싱을 하는 이 과정이 왜 연산에 비교를 할 때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해싱을 하는 부분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알고리즘과 성능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배제시키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비교를 하기 전에 전제가 필요한데요. 컴퓨팅 파워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A라는 알고리즘이 B라는 알고리즘보다 더 좋다고 할 때 알고리즘 성능과 무관하게 B라는 알고리즘이 더 CPU가 좋은 컴퓨터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B가 무조건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해싱을 하거나 또는 그 외 부수적인 내용도 어떤 개개인의 프로그래머의 코딩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두 개의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할 때 서로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성능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 서치를 하는 경우에는 if 조건문에서 두 엘리먼트를 비교하는 과정, 이 과정이 연산, 비교 척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f 조건문만을 비교 척도로 삼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예시는 arraysearch.cpp에 구현을 했고요. 방금 보셨던 hash set search.cpp를 다시 보시면 set 크기와 같이 동일하게 arraysearch.cpp도 크기 10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insert 함수가 존재하고요. insert 함수의 구현을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사이즈를 해당 위치의 아이템을 첫 번째 인덱스에 아이템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배열의 값을 저장을 할 때는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치의 값을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배열이 다음 원소를 저장을 할 때 현재 원소에서 다음 위치에 있는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 이유는 배열의 정의 자체가 sequence of elements, 즉 연속된 엘리먼트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을 해 주어야지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열의 특징 때문에 서치를 할 때 아까 예시로 보여주었던 해시셋보다 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저하되고요. 컴플렉시티가 더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서 컴플렉시티라는 의미는 연산량, amount of work done이라고 연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위에 보시게 되면 엘리먼트를 저장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와 동일하게 4, 5, 6, 12, 7을 차례로 저장을 해 주었고요. 타겟, 이번에는 2라는 값이 배열에 존재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현재 들어있는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처음 인덱스부터 찾고자 하는 타겟가 존재하는지를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만약 존재하면은 exist라는 불리한 변수가 true로 할당이 되고 만약 true라면은 target exists in array 만약에 false라면은 target does not exist in array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열 예시를 컴파일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2라는 숫자가 배열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숫자 2가 array에 does not exist라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2를 타겟으로 저장을 해주고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번에는 배열에 12가 존재하기 때문에 12라는 숫자가 exists in array라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시셋과 배열을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코드 라인 20번부터 25번째 줄까지 타겟가 셋에 존재하는지를 찾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은 18번째 줄부터 23번째 줄까지 타겟가 존재하는지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유와 같이 두 알고리즘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비교 척도를 정해야 하는데 그 척도가 두 엘리먼트를, 두 원소를 비교하는 과정이 되고 그 부분이 if문이 되겠고요. 타겟가 오른쪽 배열 예시에서 10이라면은 if문에서 어레이 0은 4고 4가 타겟이랑 같은지를 비교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 루프가 돌게 되고요. 4, 5, 6, 12까지 총 4번 오퍼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의 경우에는 12일 때 if문에서 21번째 줄에서 타겟과 같은지 비교하고 연산 한 번에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값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이즈만큼 가장 최악의 경우에 사이즈만큼 5번 연산이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해시 셋 같은 경우에는 해싱을 해주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2인 경우에 2라는 값의 위치를 해싱을 통해서 찾게 되고 그 값이 셋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if문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이때 배열이 5번 발생한 것과는 다르게 현재 해시셋의 값이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연산 한 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배열과 해시셋 구현한 거를 비교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해시셋이 배열보다 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C 언어와 비슷한 스타일로 두 코드를 다 구현을 했는데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객체 지향 특성을 살린 형태로 C++로 구현한 코드를 보여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해시셋 demo.cpp 코드를 열게 되면은 방금 보셨던 해시셋 search.cpp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인데요. 다만 차이점은 방금 보여드린 예시와 다르게 조금 더 객체 지향적으로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서 객체 지향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시셋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게 되면 해시셋 객체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해시셋 컨스트럭터가 존재를 하고 해시셋 객체를 만들기 위한 해시셋 컨스트럭터가 존재를 하고요. 카파시티를 입력을 해주면 드론 아규먼트의 크기만큼으로 셋을 다이나믹하게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0으로 셋에 있는 값을 다 투기화해주고 있고요. 인서트
함수는 아이템을 입력을 받고 해당 아이템을 셋에 해싱을 통해서 나온 위치에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해싱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키를 구하고 있고요. 해싱 함수를 보게 되면 들어온 아이템을 D로 상수 D로 나누어서 여기서는 10이 되겠습니다. 상수 값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는데 우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이후 영상에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시셋의 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셋의 크기만큼 셋의 크기가 만약에 10이라면 10으로 D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이라면 20으로 D를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셋의 크기로 D 값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find 함수를 보게 되면 들어온 값에 셋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찾는 함수가 되고요. 키를 해싱을 통해서 키 값을 구하고 셋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존재하는지를 비교하는 과정. 이때 만약에 존재하면 참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set을 크기 10으로 선언을 해주었고요. set 객체를 생성을 했고 4, 5, 6, 12, 7을 아까 보여드렸던 동일한 원소를 set에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는 2고 2가 존재하는지를 find 함수를 호출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고 만약 존재하면 타겟가 존재한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타겟가 doesn't exist라고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컴파일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G++ 해시셋 demo.cpp 실행을 하면 2가 doesn't exist 위에서 2라는 숫자를 추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2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요. 이번에는 12, 타겟에 12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12를 저장을 해주고 컴파일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12가 exist, 존재한다라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시셋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해시셋이 배열보다 왜 효율적인지 코드를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C++의 기능을 살려서 객체 지향적으로 해시셋을 구현하는 코드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코드는 GitHub 링크를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 들어가셔서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싱하는 함수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미드스퀘어 그리고 폴딩 함수에 대해서 차례대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